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입니다. 피부과 의사에서 이제 The Skin a Mirror to the Gut이라는 내용으로 피부는 장의 거울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던 거고요.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. 이게 1970년대의 논문이에요. 근데 1970년도에도 피부와 장이 뭔가 연결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나 봐요. 그래서 1970년대 어떤 이제 연구진들이 겉과 스킨, 장과 피부 과연 팩트일까? 정말 사실일까? 아니면 팬시일까? 그냥 소설, 허구 같은 것일까? 그때부터도 이런 의심을 가지고 막 연구를 했나 봐요. 근데 너무 불행하게도 이때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툴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미스테리에 빠졌어요. 그냥 주제만 이렇게 딱 멋지게 던져놓고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거는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. 피부와 뇌와 그리고 장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2012년도에 다시 2010년도 초반에 다시 이렇게 가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. 이 피부와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. 그래서 스킨, 브레인, 겉 액시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이제 그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쥐 실험인데요. 일단 쥐한테 스트레스를 줘요. 결국 스트레스는 뇌에 준 거죠. 그랬더니 그 현상은 탈모가 일어났어요. 이 일어난 탈모를 어떻게 치료했냐면 유산균을 먹여서 치료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치료는 장으로 한 거죠. 그러니까 원인은 뇌에 줬고 현상은 피부에 일어났고 치료는 장에서 치료를 하는 요런 이 세 가지 뇌와 피부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쥐에 대해서 이제 알아낸 거죠. 그 다음에 이거는 2017년 논문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이에요. 그래서 그 카톨릭 대학교의 배정민 교수님께서 진행한 논문이고 이 장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의하게 피부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그 통계학적으로 밝혀내신 거예요. 그러면은 장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들은 어떠한 염증, 피부 염증이 일어나냐면 일단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, 일단 건성, 그리고 두 번째,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되게 많았고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주사. 그 중에서도 특히 주사가 많았다는 것이죠. 2018년도에 이제 이 주사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그 치료를 해봤어요. 그래서 모낭충 치료, 왜냐면 모낭충의 원인 중에 하나니까 모낭충 치료도 해보고 그리고 장 치료도 해보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 아시죠? 그 헬리코박터도 해보고 이렇게 세 가지 치료를 해보았더니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모낭충 치료일 것 같지만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 치료를 했을 때도 굉장히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연구의 상황이 어디까지 왔냐면 일단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왔고요. 그리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장 치료를 했더니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임상적인 시도까지는 왔는데 정확히 이 장과 피부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. 그렇다면 장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? 대부분 5가지 단계를 거칩니다. 그거를 5R이라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리무벌 단계인데요. 일단은 나쁜 거를 제거하자는 거예요. 나쁜 거 일단 첫 번째 음식. 아까 그 음식 알러지 같은 거를 체크를 해보고 나한테 안 맞는 음식, 그리고 뭐 술, 그리고 뭐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너무 포화지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그 케미컬한 인공 조미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일단 중단돼야 돼요. 그것이 안 되면은 그 다음도 안 되는 거예요.
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러블리 원님께 말씀드렸던 홍초라든지 뭐 아니면 식초를 희석한 거, 그러니까 위산을 조금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성분들을 같이 드신다거나, 위산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필요해요. 그 소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필요한 것이 뭐 담즙이라든지 췌장 효소라든지, 그럼 침에 있는 아밀라제 같은 그런 효소들이 이렇게 필요한데, 그 효소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보조제 같은 걸로 그런 효소를 이제 보충을 하시는 경우들도 도움이 됩니다. 내가 모자라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. 홍초라든지 보조제의 도움을 받고,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산균입니다. 그러니까 유산균이 바로 시작되시면 안 되고 1단계, 2단계 하면서 3단계를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유산균을 하면서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풍부한 식이섬유들을 갖고 있는 뭐 키위라든지 바나나, 이런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드시고, 그런 다음에 우리 피부하고 마찬가지예요. 피부도 염증 다 가라앉으면 여기가 흉터가 생기잖아요. 그럼 흉터 치료하면서 뭐 보습제도 발라주고 관리도 해주는 것처럼, 그 다음에는 이 장의 정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는데, 아까 영양제 뭐 챙겨 드시나요?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. 만약에 내가 장의 손상을 위해서 영양제를 드시고 싶다고 하신다면 글루타민, 그리고 아연, 그리고 오메가3, 초유,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가 바로 생활 습관인데요. 이 장의 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. 꾸부정하게 한다거나, 아니면 여자분들 너무 코르셋이나 이렇게 꽉 끼는 옷 있죠? 이런 옷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장이 움직이지가 않겠죠. 그리고 장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식이에요. 야식을 먹으면 잘 때 이 빈 공복감이 있어야 이렇게 빈 공복감이 있어야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는데, 그냥 밥을 먹고 주무시면은 그 장에서 생기는, 그 잠을 잘 때 생기는 그런 그 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들을 가져가셔야 이제 장의 점막이 재구축이 될 거고요.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, 그리고 구독, 미안해요.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혜근 씨, 박자가 맞아야죠. 아니야, 괜찮아. 이 정도. 아니, 편집해서 쓸게. 됐어. 이 정도 됐어.